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0살이지만 여전히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정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자주 들은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건강검진은 어떤 걸 꼭 해야 하고 또 어떤 건 안 해도 되나요? 저 역시 나이가 들고 보니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절실히 느낍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상황에 계십니다. 자식들이 예약해준 검진을 받기는 했지만 무엇을 더 해야 할지, 또 무엇은 하지 않아도 되는지 몰라 답답해합니다. 친구가 검진에서 이상 없다고 안심했는데 몇 달 뒤 암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검진에서 종양이 보인다고 해서 대학병원까지 갔지만 결국 아무 문제 없다는 말을 듣고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마음고생까지 크게 하셨습니다. 반대로 검진 덕분에 목숨을 건진 분도 계십니다. 실제로 제 환자 한 분은 대장 내시경에서 초기 대장암이 발견되어 수술을 받았고 지금도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건강검진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불필요한 고생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의사로서 양심을 걸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대형 병원으로부터 비난받을 각오로 밝히겠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웬만하면 받지 말아야 할 검진, 그리고 반드시 받아야 할 검진, 마지막으로 현명하게 선택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어떤 검진이 돈과 시간 낭비인지, 어떤 검진이 실제로 생명을 지켜주는지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어르신 여러분,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길, 지금부터 함께 걸어가 보시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건강검진은 자주 한다고 해서, 많이 한다고 해서 더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검진은 병을 발견하기 위한 진단일 뿐이고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해주는 치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검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검진은 몸을 지치게 하고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돈만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검진은 꼭 필요한 것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과정을 저는 KTX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기차에는 완행과 KTX 같은 급행이 있습니다. 완행은 모든 역에 서니까 오래 걸리고 피곤합니다. 검진으로 치면 불필요한 검사까지 다 받는 경우와 같습니다. 반대로 KTX는 꼭 필요한 역만 서니까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지요. 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다 하는 완행보다는 꼭 필요한 검사만 받는 KTX식 검진이 훨씬 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KTX를 탄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서 내려야 하는지 목적지를 모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열차에 올랐는데 사실 내 목적지는 대전일 수도 있고 대구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다 서울에서 내린다고 해서 나도 반드시 서울에 내려야 하는 건 아닙니다. 검진도 똑같습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0대 환자분 한 분은 PET-CT를 받으셨습니다. 자녀들이 비싸지만 안심할 수 있다고 해서 선택하셨지요. 그런데 결과지에는 의심되는 부분이 있음이라는 말이 적혔습니다. 불안해져서 대학병원까지 다니셨고 몇 달 동안 여러 검사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진단은 문제없음이었습니다. 반대로 대장 내시경을 선택하신 다른 어르신은 전혀 다른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초기 대장암이 발견돼 조기에 수술을 하셨고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이분은 자신의 목적지가 분명했고 올바른 열차를 타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KTX를 타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내려야 할 곳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목적지를 분명히 하면 불필요한 걱정도 사라집니다. 남들이 어디에서 내리든 상관없습니다. 내 목적지에 맞는 역에서 내리면 됩니다. 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 상태, 내 가족력, 내 생활 습관에 따라 꼭 필요한 검진을 알고 그것만 받으면 됩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것만 알고 받는다면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한 건강관리가 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불필요한 검진은 무엇인지, 그리고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검진은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시장에 장을 보러 가면 이런 경험 있으시죠? 처음에는 콩나물 한 봉지 두부 한 모만 사려고 나갔는데 이것저것 담다 보면 지갑은 금방 비고 집에 와서 보니 정작 필요한 건 빼먹고, 건강검진도 똑같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검진까지 다 받다 보면 몸은 힘들고 지갑은 얇아지고 마음까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필요한 검진이 무엇인지 실제 사례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PET-CT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대단해 보이고 마치 모든 암을 조기 발견할 것처럼 느껴지지요. 하지만 실제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0대 어르신 한 분은 자식 권유로 PET-CT를 받으셨습니다. 비용은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결과지에는 의심되는 부위 있음이라는 말이 적혔습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은 밥맛도 사라지고 잠도 설치셨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몇 달 동안 정밀검사를 받았지만 최종 진단은 염증이었습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마음은 마음대로 고생만 한 겁니다. 두 번째는 불필요한 CT와 MRI입니다. 특별한 증상도 없는데 혹시 모르니 찍어보자는 식으로 권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만난 60대 후반 어르신도 허리가 조금 아프다고 MRI를 찍었습니다. 결과는 디스크 약간 있음이었는데 사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였습니다. 그런데도 불안해져서 불필요한 주사 치료까지 받으셨고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특히 CT는 MRI와 달리 방사선이 발생합니다. 단 한 번의 촬영으로도 상당한 양의 방사선이 몸에 쌓이게 됩니다. 필요 없는 CT를 반복해서 찍으면 그 노출이 축적되어 오히려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밀검사라 든든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 몸에 해를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의사의 권고가 없는 경우라면 불필요한 CT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암 표지자 혈액 검사입니다. 피 한 번 뽑으면 암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 간단해 보이지요. 하지만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이 검사를 받았다가 수치가 높다는 결과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불안해서 밥도 못 드시고 밤잠도 설쳤습니다. 결국 정밀검사에서는 아무 문제도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괜히 필요 없는 장바구니만 늘리고 마음고생만 더한 겁니다. 네 번째는 무증상자의 심장 초음파입니다. 특별히 증상이 없는데도 권유받아 검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만난 60대 초반 어르신은 검사를 받고 심장에 약간 이상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겁이 나서 스텐트 시술까지 고민했는데 다른 병원에서 다시 확인해 보니 나이 들면 흔히 생기는 변화일 뿐 문제 없음이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결국 불필요한 걱정만 늘어난 겁니다. 어르신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PET, CT, 불필요한 CT, MRI, 암 표지자 혈액 검사, 무증상자의 심장 초음파 같은 검사들은 대부분 필요하지 않습니다. 몸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불안과 부담만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CT는 방사선 노출이라는 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강검진은 시장에서 장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보여지는 대로 다 담으면 낭비가 되고 힘들어집니다. 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지는 대로 다 받으면 알뜰한 관리가 아니라 낭비와 고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 없는 검사는 과감히 걸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몸도 덜 힘들고 돈도 아낄 수 있으며 마음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꼭 챙겨야 하는 검진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딱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만 잘 지키셔도 건강관리의 80%는 성공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 기본 혈액검사와 소변검사입니다. 이건 가장 쉽고 부담도 없으면서 우리 몸의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필수 안전망입니다. 혈액검사로는 당뇨, 고지혈증, 빈혈관 기능 이상, 콩팥 기능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변검사로는 신장질환이나 당뇨 합병증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무 증상이 없는데
혈액 검사에서 혈당이 높아 조기 당뇨를 진단받고 큰 합병증을 막은 분도 계셨습니다. 또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발견돼 신장 질환을 조기에 치료한 사례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검사는 매년 국가검진에 포함되어 있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피검사랑 소변검사만 제대로 해도 기본은 챙겼구나 하고 안심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위와 대장 내시경입니다. 우리나라는 위암과 대장암 발생률이 세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위 내시경은 40세 이상 성인에게 2년에 한 번씩 국가가 무료로 지원합니다. 대장암은 50세 이상부터 매년 대변 잠혈 검사를 하고 필요시 대장 내시경을 권합니다. 제가 만난 60대 어르신은 국가검진 위 내시경에서 초기 위암을 발견해 수술했고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반대로 나는 소화 잘 되니 괜찮다며 미루셨던 분은 뒤늦게 발견돼 치료가 힘들어진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검사는 번거롭지만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복부 초음파입니다. 간 췌장 담도는 병이 생겨도 증상이 늦게 나타나고 일단 진행되면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경변이나 비형시형, 간염 보균자 같은 고위험군은 40세 이상부터 6개월마다 초음파와 혈액검사 AFP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 어르신들은 2, 3년에 한 번 복부 초음파를 받으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복부 초음파에서 간 종양이 조기에 발견돼 수술 후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 진행되는 병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검진입니다. 네 번째는 성별에 따른 맞춤 검진입니다. 남성은 전립선, 여성은 유방과 자궁경부암 검사가 대표적입니다. 전립선 검사는 50세 이상부터 12년에 한 번씩 PSA 혈액 검사를 권합니다. 여성은 40세 이상이면 2년에 한 번씩 유방 촬영술, 즉 맘모그래피를 받아야 합니다. 자궁경부암 검사는 20세 이상 여성에게 2년에 한 번씩 권고됩니다. 실제로 제가 본 환자 중 한 분은 유방 촬영에서 조기암을 발견해 수술을 하셨고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성별에 따라 발병률이 높은 암은 다르기 때문에 맞춤 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검진 4가지는 첫째, 기본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둘째 위대장 내시경, 셋째 복부 초음파, 넷째 성별 맞춤 검진입니다. 이 4가지만 꾸준히 챙기시면 불필요한 검진으로 지치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모든 분들께 공통적으로 꼭 필요한 검진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몸 상태도 다르고 살아온 생활 습관도 다르고 가족력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나에게 맞는 맞춤형 검진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가족력입니다. 부모, 형제, 자매 중에 어떤 병이 있었는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족력이 있는 병은 나에게도 발생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위암으로 고생하셨다면 위 내시경은 절대 빼놓으면 안 됩니다. 대장암 가족력이 있으면 대장 내시경 주기를 더 짧게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돌본 한 환자분은 아버지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셔서 3년에 한 번씩 대장 내시경을 받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은 용종이 조기에 발견돼 큰 병으로 커지기 전에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가족력이 있음에도 괜찮겠지 하고 미루신 분은 뒤늦게 암이 발견돼 치료가 어려웠던 경우도 많습니다. 가족력이 있는 질환은 반드시 검진 계획에 포함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생활 습관입니다. 흡연, 음주, 비만, 운동 부족 같은 습관은 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특히 흡연자는 폐암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저설량 흉부 CT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음주가 잦고 간 수치가 높게 나온 분들은 복부 초음파와 간암 검사를 더 자주 받아야 합니다. 운동 부족과 비만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위험을 크게 올립니다. 이런 분들은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절대 거르지 말고 매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반대로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고 계신 분이라면 국가검진 주기대로만 받아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현재 내 몸에서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가벼운 증상이라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변에 피가 섞여 나온 적이 있다면 대장 내시경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체중이 갑자기 줄거나 이유 없이 피곤하다면 혈액 검사와 초음파를 더 꼼꼼히 해야 합니다. 작은 증상 하나에도 검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기준은 의사의 권고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의사들은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병원 매출을 위해 불필요한 검진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의사 말만 믿고 따르기보다는 그 권고가 의학적 근거에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 검사에서 큰 이상이 없는데 고가의 PT, CT나 MRI 같은 검사를 권한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럴 때는 다른 병원에서 한 번 더 확인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제로 제가 본 환자 중에도 한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권유받고 고민하다가 다른 의사의 의견을 들었더니 지금은 굳이 필요 없다는 답을 듣고 불필요한 검사를 피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약하면 의사의 권고는 중요하지만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그 권고가 근거 있는 것인지 또 정말 필요한 상황인지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검진을 어디서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거 아십니까? 저는 50년 넘게 환자들을 돌보면서 이 부분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같은 검진이라도 현명하게 받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장처럼 돌아가는 검진센터는 피하셔야 합니다. 요즘 큰 병원이나 검진센터에 가면 환자들이 줄지어 이동하면서 검사를 받습니다. 똑같은 메뉴판에 있는 검사들을 똑같이 돌려주는 거죠. 속도는 빠릅니다. 하지만 사람 몸이 기계입니까? 어르신들의 지난 병력이나 현재 약을 먹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묻지 않고 진행하는 검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큰 검진센터에서 위 내시경을 받고 이상 없음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속쓰림이 계속돼서 저를 찾아오셨고 다시 내시경을 했더니 작은 암이 숨어 있었습니다. 검진을 대충 흘려보내면 이렇게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나를 제대로 아는 의사에게 검진을 받는 겁니다. 내 몸을 오래 지켜본 병원에서 받는 검진이 훨씬 든든합니다. 작은 변화도 금방 알아채고 설명도 차근차근 들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시기 선택도 중요합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이 연말에 몰아서 검진을 받습니다. 직장 다니는 자녀들이 연말 휴가 때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병원이 너무 붐빕니다. 검사도 빠르게 밀어붙이듯 하고 결과 확인도 늦어지고 상담 시간도 짧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인데 한 어르신은 12월 말에 검진을 받으셨다가 대장 내시경 조직검사 결과를 새해가 한참 지나서야 들으셨습니다. 그 사이 가족 모두가 마음을 졸이며 보냈습니다. 반대로 여름에 여유 있게 검진을 받으신 다른 분은 검진도 차분히 받고 설명도 자세히 들으며 마음 편히 집에 돌아가셨습니다. 언제 받느냐에 따라 경험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가능하다면 한가할 때 상반기나 가을 같은 시기를 택하시길 권합니다. 셋째, 꾸준히 같은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검진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록을 쌓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수치라는 건 하루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그날따라 조금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꾸준히 쌓아놓고 비교하면 진짜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항상 정상 범위 안에 있었는데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걸 본 저는 약을 시작하자고 권했고 덕분에 큰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매번 다른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다면 이런 변화를 놓쳤을 겁니다. 넷째, 결과지를 직접 확인하고 질문하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의사가 괜찮다고 했으니 괜찮은 줄 알았다 하시는 어르신을 만날 때입니다. 결과지는 숫자 하나, 문장 하나도 의미가 있습니다. 정상 범위라고 해도 이전보다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혈당이 여전히 정상 범위였지만
1년 전보다 꽤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식습관과 운동을 조심하자고 말씀드렸고, 덕분에 당뇨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지를 그냥 서랍에 넣어두지 마시고 꼭 챙겨보고 의사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는 힘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만 지키셔도 검진이 훨씬 알차고 안전해집니다. 공장형 검진센터를 피하고 한가한 시기에 여유 있게 받고, 꾸준히 같은 병원에서 기록을 쌓고 결과를 직접 챙겨 확인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검진의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이 원칙을 지킨 분들이 건강을 오래 지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이걸 놓치신 분들은 괜한 걱정과 비용으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르신들 검진은 어떻게 받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드린 말씀 꼭 기억해 주십시오. 검진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필요한 건 줄이고 꼭 필요한 것만 챙기는 게 지혜입니다. 기본검사와 꼭 필요한 네 가지를 챙기고 거기에 내 생활 습관과 가족력에 맞게 조금만 조정하면 나만의 훌륭한 건강검진 세트가 완성됩니다. 80대 어르신들은 모든 걸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치의와 상의해서 꼭 필요한 것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검진은 두려움이 아니라 안심을 위한 것입니다. 괜히 돈 쓰고 불안만 키우는 검진은 내려놓으시고 진짜 내 몸을 지켜주는 검진만 담아 두십시오. 그 지혜로운 선택이 어르신들의 남은 인생을 훨씬 편안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족들과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궁금한 점이나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 주치의 박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